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하지보란 증후군 최신 진료 지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입니다. 하지보란 증후군은 흔합니다. 증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중등도 이상의 하지보란 증후군 유병률은 1.5에서 2.7%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과거에는 프라미팩솔, 로피리놀 같은 도파민 작용제를 1차 약으로 권고했지만은 도파민성 약물 사용 후 하지불안 증후군의 강화 현상 또는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이런 두 가지 중요한 부작용 문제 때문에 최근 진료 지침에는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같은 알파2 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를 1차적으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철분 치료를 모든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든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페리틴,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측정해야 되고 혈청 페리틴이 75 이하이고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45% 미만이면 철분제 보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언 디피션시 아니미아에서는 페리틴이 10% 미만이고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10% 미만인 것을 고려한다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는 약간의 철분 부족만 있다 하더라도 철분제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근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 1차 약으로 권고되는 알파2 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파2 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로서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로티고닌 패치, 가바펜틴 에나카벨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항경련제로 칼슘 이온의 유입을 줄임으로써 글루타메이트, 노로에프네프린, 서브스탄스 P의 유리를 감소시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바펜틴 에나카벨 같은 경우에는 사망형의 가바펜틴 프로드로그 제제로 지속시간과 생체 이용률이 가바펜틴보다 높아 오랜 시간 지속되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유용한 약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에서는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같은 알파2 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를 1차 약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금기사항이 있으면 도파민 작용제를 1차 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금기사항으로는 비만 및 합병증, 과거 또는 현재의 중등도 또는 중증의 우울증, 보행 불안전성, 호흡 부전을 유발하는 장애 또는 물질 사용 장애의 이전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 작용제를 1차 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만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질병 발생의 요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페리틴 감소 같은 철분 부족, 그리고 제네틱 프리디스포지션, 외부 요인으로서는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같은 약제, 하이폭시아, 프레그넌시, 뉴로로지컬 디스오더, 레날 페일러 같은 이런 외부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뇌 내의 아연을 감소시켜서 하이포 아드노시너직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것이 하이포글루마타너직 스테이트와 도파미너직 디스펑션을 유발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는 단지 10에서 20% 정도만이 페리틴 감소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전반적인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임상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 증상의 만성적인 정도나 시비리티를 확인하고 코모비디티와 슬립 하이진을 확인하고 시룸 페리틴과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안티디프레선트나 뉴로렙틱스 같은 이런 약제 복용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45% 미만이면서 페리틴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언 서플리먼트를 하게 되겠고 이 외의 경우에는 크로닉하게 모더레이트 베리 시비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면 그 증상의 양상이 페인풀 하거나 불면증을 동반하거나 페인 컴플레인트를 동반하거나 앵자이티 디스오더가 있거나 충동 조절 장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같은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디프레션과 동반이 되어 있거나 레날 인서피션시가 있거나 페리오딕 렉 무브먼트 같은 양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도파민 작용제를 1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가끔 나타나고 경도인 경우에는 non-pharmacological 테러피 또는 on-demand 테러피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트라인 때 에이프로 테러피로 약제를 사용했는데도 증상 호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는 이 약제 간의 스위치를 하거나 컴비네이션 테러피도 고려할 수 있겠고 로도즈 오피오이드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고려해야 될 점은 도파민 작용제인 프라미팩솔이나 로피니드롤 등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오그멘테이션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1차 약으로 권고되었던 도파민 작용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 때문에 최근 1차 약에서 2차 약으로 포지션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파민 작용제를 장기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문제는 도파민성 약물 사용 후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의 강화 현상, 오그멘테이션 현상이고 충동 조절 장애 현상입니다. 도파민성 약물 사용 후 강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일찍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일찍 약을 복용해야 되거나 투약 시작 후 증상의 강도가 더 악화되거나 투약을 시작한 후 증상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졌거나 이런 경우에 강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강화 현상의 발생 빈도는 프라미팩솔과 로피니놀을 10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전체 환자의 40에서 70% 정도 매우 흔하게 발생하게 되겠고 최소 사용 첫 8년 동안 연간 8%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로티고틴 패치 같은 경우에는 프라미팩솔이나 로피리놀 경구제보다는 약간 적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이런 오그멘테이션 현상은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권장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오그멘테이션 현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 방법은 약을 분할 투여할 때 더 이른 시간에 용량을 분할해서 투여하는 것 또는 서방형 제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프라미팩솔이나 로피니놀 같은 경구약제를 로티고틴 패치로 교체하거나 다른 클래스의 다른 약제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도파민 작용제를 중단할 경우에는 금단 현상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단 현상은 심한 하지불안 증후군 양상이 생기거나 수면장애 및 우울증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약물을 감량해야 되겠고 프라미팩솔 같은 경우에는 3일마다 0.25mg씩 감량을 해야 됩니다. 도파민 작용제의 두 번째 중요한 장기 부작용은 충동 조절 장애인데요. 발생률은 6에서 17%로 추정이 됩니다. 임상 양상으로는 병적 도박, 충동적 쇼핑, 성욕 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물 시작 후 평균 9개월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 작용제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에게 충동 조절 장애의 병력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되겠고 혹시 그 병력이 있다면 프라미팩솔 같은 도파민 작용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약물을 시작할 때 장애가 처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 방문실 때마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지 문진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약물 치료의 로보도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꼭 철분 상태를 평가하고 철분제 보충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공존하는 수면장애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약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우울제나 신경이완제, 도파민 차단 항구토제 또는 진정 효과가 나타나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증상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게임이나 낱말 맞추기, 퍼즐 같은 정신 활동을 권장할 수 있겠고, 카페인과 알코올의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고, 다른 수면 장애, 특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정신활동을 촉진시키는 게임이나 퍼즐 같은 것 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중단을 포함한 비약물적 전략을 우선 사용하되, 간헐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카비도파, 레보도파 복합제 또는 오피오이드 또는 벤조디아제핀 작용제의 간헐적인 사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카비도파, 레보도파 같으면 25mg, 100mg의 조용량 약제, 그리고 오피오이드 경우에는 코데인 30에서 90mg, 트라마돌 50mg 정도의 조용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 지속성 하지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는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같은 알파2 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가 1차 약인데, 이런 프레가발린, 가바펜틴이 금기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도파민 작용제인 프라미팩솔, 로피리놀, 로티고틴 패치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파민 작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강화 현상과 충동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치료되지 않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밤낮에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존재할 때는 서방형 제제 사용을 고려하거나 가바펜틴, 에나카빌 같은 장기지속 약제 또는 로티고틴 패치 같은 장기지속 약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약제에 대해서 보면 프레가발린이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만 신장 대사이기 때문에 CKD가 있는 경우 도즈 어저스트먼트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시장 용량은 75ml로 권고되고 있지만은 특히 노인인 경우에는 75ml로 스타트하게 되면 졸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쇠한 노인, 좀 쇠약하거나 체중이 낮은 경우에는 25ml, 아니면 일반적인 노인인 경우에는 50ml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파민 작용제로서 프라미팩솔, 오피리놀이 있는데요. 프라미팩솔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데일리 도주가 0.125mg, 매우 저용량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맥시멀 데일리 도주는 0.5mg으로 비교적 파킨슨병 환자에서 사용하는 용량보다는 저용량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0.5mg 이상 사용해도 특별히 효과가 더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도파민 작용제의 용량이 높아질수록 오그멘테이션 현상이나 충동 조절 같은 부작용이 더 늘기 때문에 프라미팩솔을 사용할 경우에는 0.5mg까지만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물 사용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리프락토리 하지불안 증후군인 경우에는 프레가발린 같은 알파2 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와 프라미팩솔 같은 도파민 작용제 또는 클로나제팜 같은 벤조디아제핀 등 간의 이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 있겠고, 아니면 아편유사체 단독요법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혈청 페리틴 수치가 100 미만이고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정맥 철분 주사도 고려할 수 있겠고, 다른 악화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데, 약물 중에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유발시키는 약은 없는지, 앉아있는 행동이나 교대 근무처럼 이렇게 운동은 부족하지 않는지, 수면 주기가 달라지는 교대 근무가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가 있지 않는지, 수면 부족 상태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교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약제들의 병용요법을 고려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편유사제를 대체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편유사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트라마돌, 코데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겠고, 옥시코돈 같은 약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철요법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모든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철분 상태를 평가하고 혈청 페리틴과 시름, 아이언, TIBC를 확인해야 됩니다.
혈청 페리틴 농도가 75 이하이고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45% 미만이면 철분제를 복용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경구 철분 제제인데 일반적으로 철성분 65mg 저용량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즉 페로바유 서방약 같은 약제 같은 경우 한 알만 하루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보충하면 되겠고요. 다만 경구철 제제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공복에 비타민C와 같이 먹었을 경우 더 흡수율이 높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페리틴 측정 값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할 점은 환자가 염증이 있거나 악성 질환이 있을 경우 혈청 페리틴 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페리틴은 어큐트 페이즈 리액턴트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악성 질환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철 결핍을 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45% 미만이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V로 철분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혈청 페리틴 농도가 100 미만이고 더 빠른 반응이 요구되거나 위장관 장애나 위수술 등의 수술을 받았거나 만성염증 상태인 경우에도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고 경구철을 먹기 힘들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경구철분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도 철분 주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철분 패널의 정상 범위는 시름 아이온 같으면 일반적으로 65나 50 미만, TIBC 같으면 약 250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는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10% 미만이면 고려하게 되는데 하지보란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45% 미만이고 페리틴 농도가 75 미만이면 철분제 보충을 고려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보란 증후군 환자는 정말로 흔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잘 발견해서 철분 상태를 잘 평가하고 철분제 보충 또는 프레가발린 같은 알파2 델타 칼슘 채널 리간드 사용 또는 적응증이 될 경우 프라미팩솔 같은 도파민 자용제를 사용하면 드라마틱하게 수면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보란 증후군 환자들을 잘 발견해서 잘 설명해 드리고 잘 관리하셔서 많은 보람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